양정하는 너 결혼식도 아니고 너 아들 결혼식에도 경상북도 구미에서 기차 타고 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데 뭐 구미까지 어떻게 오냐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냐. 허참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놈이랑은 이제 친구 안 한다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만 냈다고 분명 얘기했잖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본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외롭게 치르는 거야. 죽으면 끝이잖아. 어차피 마지막인데 누가 가서 부조금 내겠어. 이건 미친놈이구나. 부조금 내려고 장례에 가. 너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딴 말이야.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너 경조사에 오지 못하니까 챙길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부조는 하긴 했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놈이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너희 자식들 넷 결혼했을 때, 돌잔치 했을 때,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너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다른 놈들도 다 본인상이라고 안 갔다고 말을 말자. 너는 나 죽으면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이순애 씨입니다. 이 씨는 70평생의 인간관계를 최근에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오래된 인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알게 된 새로운 인연들이었죠. 특별히 사이가 틀어질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조사를 치르게 되며 깨달은 바가 무척 컸습니다. 그리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깨달음은 더욱 커졌죠. 누구 결혼한대요? 아내가 이 씨의 손에 들린 청첩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철용이네. 막내 아들 아이고 드디어 다 보내나? 보내. 벌써 손주 장가 보낸 사람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 씨의 50년지기 친구 철용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같이 가지. 에이 뭐하러 둘이 가요. 혼자 다녀와요. 요즘엔 여럿이 가도 욕먹는데요. 뭐하니? 왜 욕을 먹어? 여럿이 가면 여럿이 축하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내 친구가 결혼식에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글쎄 욕을 한 바가지 먹었대요. 돈 조금 내고 여럿이서 밥 먹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만 다녀와요. 괜히 기분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친한 친구니까 축의금 넉넉하게 하고 젊은 시절부터 알아온 5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아, 그놈이 자식이 사이고 나는 일인데 그놈한테 축의금 주느라 거덜나겠네. 그래도 친구한테 좋은 일 있는 걸 축하해주는 게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가? 3시 55분 이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축의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이 씨는 경조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해도 넉넉하게 주려고 했어. 그래서 철용의 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이 씨 혼자서 갔습니다. 씨가 사는 곳에서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니 좀 더 걸릴 듯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고마워. 오느라 고생했네. 이 씨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철용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양정한이 결혼식에 가니 이순애의 다른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용이 먼저 결혼시킨 자식 셋의 결혼식을 떠올려보면 사실 그리 많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또 다르겠죠.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니 말이죠. 어째 네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게 다 연락했는데도 바쁘다고 안 오네. 끝물이다 이거지. 뭐 그래도 진짜 축하해줄 사람들만 오면 되지 뭐. 아 그래도 뿌린 것들은 다 걷어야 할 텐데 나쁜 놈들이 많어. 이순애는 몇몇 눈에 띄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까이 살면 소주라도 한잔하겠지만 이순애 또한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그중 가장 멀리서 온 친구는 보성이었는데 한때는 이순애 그리고 철용과 함께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 가면 좋을 텐데 일이 있어서 아쉽네. 아 그러게 왜 그렇게 먼데 살아? 그러게 말이야. 맘대로 오가지도 못하네. 구미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구보다도 경조사를 잘 챙기는 친구였죠. 친구들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오가기가 쉽지 않을 듯 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내려가 그래야 돼. 요즘 식당이 어려워서 쉬는 날도 없이 문 열어. 아이고 그러다 병나일도 쉬엄쉬엄 해. 병은 벌써 낫는지 안 아픈 곳이 없네. 나이잖아. 허리나 무릎 이런데 아픈 건 양반이고 가슴께도 좀 아픈 것 같고 병원 가봐야지. 나이 들면 병원이랑 제일 친해야 된댔다. 근데 너는 한두 시간 있다가 내려가려고 그 먼 길을 왔어. 아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줘야지. 이순애는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삶이 팍팍한 와중에 친구의 경사를 축하해주러 먼 길을 달려온 보성이 참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철용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다음날 이순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축의금을 뭐 그리 많이 넣었어. 그래도 잘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넉넉하게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많이 했지. 아무튼 고맙다. 그래. 참 보성이랑도 얘기 좀 했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못하고 보내네. 나중에 다시 한번 봐. 한보성 그놈이랑은 이제 안 봐. 갑작스레 열불을 내는 친구의 이순애가 당황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놈이 사람을 놀리는 건지. 참, 왜 그래? 보성이 그놈이 축의금을 얼마 했는 줄 알아? 이순애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를 했는지는 몰라도 축의금 때문에 50년 지기 친구를 다신 안 본다고 한 것인지 위화했습니다. 글쎄, 꼴랑 10만 원 했더라고. 10만 원. 그래,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야. 우리 삼총사가 말이야. 축의금 10만 원이 말이 돼. 철용은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씩씩대는 입김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애는 그런 철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야. 그러기가 쉬워. 구미에서 결혼식 때문에 그날 왔다가 그날 내려갔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만 원은 너무하잖아. 우리 아들 회사 동료도 10만 원씩 하는데 말이야. 이순애는 그런 친구를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보성이가 요즘 식당이 잘 안 된다고 힘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축하는 전화로 하고 그 차비로 축의금을 내야지. 밥까지 먹고 갔잖아.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10만 원은 서로 안 친한 사람끼리도 하는 금액 아니야. 10만 원을 강조하며 붕괴하는 철용의 말을 들으며 이순애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보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던 입장에서 철용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축하해 주러 왔잖아. 그래도 그게 뭐냐고. 그래,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었어. 뭐 누구 놀리는 것 같잖아. 우리 마누라가 보고는 잔소리가 하지만 이순애는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든 와중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축의금을 낸 보성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축하해준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꿈에도 모를 보성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2만 원을 줘. 나이가 몇인데 힘들다고 부조를 그렇게 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오고 20만 원 주는 게 더 좋은가? 그게 아니고 우리 사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거지. 내 말은 그동안 철용이 아들 딸 넷을 결혼시키는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왔던 친구를 축의금 때문에 흉보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이순애가 무어라 말을 해보았지만 철용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저 축의금 많이 낸 이순애는 좋은 친구 조금 낸 보성은 절교 이렇게만 생각하는 듯했죠. 더 이야기해봤자 훈계만 하는 듯해서 대화를 끝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뭔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철용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죠. 보성도 자식이 둘이다 보니 주고받은 금액을 따지자면 철용이 크게 손해를 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다가 괜히 욕만 먹고 있는 친구를 보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챙긴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반년쯤 뒤에 이순애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무슨 메시지요? 이순애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가 이순애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보성 본인상 어머나 구미 사는 보성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자주 듣는 소식이었지만 얼마 전에 봤던 50년지기 친구의 부고는 양정한을 넉넉히 했습니다. 아니, 건강이 안 좋았나? 지난번에 결혼식에 왔다면서요. 왔지. 그때 가슴팍이 어쩌고 하긴 했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나? 양정한이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일만 하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나 싶었습니다. 인생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구미에 가야겠네요.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양정한은 아내와 함께 바로 구미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구미로 가는 길에는 아내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건강 잘 챙겨요. 약 잘 먹고 요즘 자꾸 누가 죽었다 어쨌다 소식이 많아서 무섭네. 그러게 말이야. 보성이 그놈도 그냥 봤을 때는 건강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그리고 구미에 도착해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지난번 철용의 아들 결혼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연히 장례와 결혼식은 분위기가 같아선 안 되겠지만 조문객이 몇 되지 않아 특히나 고요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양정한과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싶었죠. 양정한과 함께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하나같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철용씨는 왜 안 왔지? 연락 안 해봤어요.
당연히 올 줄 알고 연락 안 했지. 그 뒤로도 양정환이 한참을 자리를 지켰지만 아는 얼굴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다른 친구들도 받았을 텐데 희한한 일이었죠. 슬픔에 잠긴 친구의 가족들에게 차마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정환은 한참을 있어도 결국 아는 얼굴 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온 양정환이 친구 철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연락 못 받았어. 무슨 연락? 보성이 말이야. 목소리를 들으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어. 안 하는 못 가. 뭐 돈다니. 허리가 영 아파서 말이야.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입원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입원도 안 했고 집에서 쉬면 나을 정도면 장례식장에 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못 가는 대신 부조는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놈들도 안 왔어. 그런데 철용이 너까지 안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른 놈들도 안 갔다며. 구미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보성이는 네 결혼식도 아니고 네 아들 결혼식에도 구미에서 기차 타고 간 놈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는데 뭐 구미까지 어떻게 오냐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있냐. 허참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한보성 그놈이랑은 이제 친구 안 한다고. 그놈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만 한 놈이야.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본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외롭게 치르는 거래. 죽으면 끝이잖아. 마지막인데 누가 가서 부조금 내겠어. 양정환은 기가 막힌 나머지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건 미친 놈이구나. 부조금 내려고 장례에 가. 너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딴 말이야. 보성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 경조사에 오지 못하니까 챙길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로 부조는 하긴 했냐. 그러자 철용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으로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보성이 그놈이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너희 자식들 넷 결혼했을 때 돌잔치 했을 때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내가 네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다른 놈들도 다 본인 상이라고 안 갔다고. 양정환은 말을 말자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철용이 괘씸해서도 그랬지만 보성의 장래가 양정환 자신의 미래인 듯해서 더욱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도 허무한데 죽음 후에 벌어지는 일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더 허망했습니다. 보성이 이 꼴을 못 보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이후로 철용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용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철용의 말처럼 나무랄 사람은 철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양정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94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죠.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슬픔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가셨어요. 그래도 속이 쓰리다 허무하고 양정환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 절차를 밟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락은 다 돌린 거 맞아요? 그럼 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보냈지.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정환이 그토록 부지런히 경조사를 다녔지만 정작 양정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서로 오가며 주고받는 것이 경조사인데 양정환이 준 것은 많았지만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먼저 주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겠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고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사람들은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철용이 했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인생사가 다 이런 것인지 또다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장례 내내 그랬습니다. 마땅히 왔어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하네요. 그렇게 결혼식이고 뭐고 그렇게 불러대던 사람들이 아내가 특히 주변을 잘 못 챙겼나 보다. 그럴 리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그냥 젊었을 때랑 다른 거겠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난번에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식이며 장례식이며 그런데 안 간다고. 나이 들어 수입도 줄었는데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 다 시켰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왔어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하네요. 그렇게 결혼식이고 뭐고 그렇게 불러대던 사람들이 아내가 특히 주변을 잘 못 챙겼나 보다. 그럴 리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그냥 젊었을 때랑 다른 거겠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난번에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식이며 장례식이며 그런데 안 간다고. 나이 들어 수입도 줄었는데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식들 결혼 다 시켰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닐 이유가 없다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챙기는 사람만 바보다 이거지 뭐. 진짜로 그런가 보다. 몰랐던 우리가 바보였나 보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의미 없이 아무나 와서 돈 내고 또 나는 갚으러 가고 또 이 사람은 얼마 줬나 그러면 나는 얼마를 줘야 하나. 머리 아프다 아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가 더 편히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럼 아무데도 안 다니게요. 아 죽을 때 다 돼서 그런데 다녀서 뭐하나. 참 인생사가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한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기쁨도 슬픔도 모든 걸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알던 사람들 같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 은퇴 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요즘 들어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된다더니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부조를 한 사람들은 따로 챙겨서 갚아야겠지만 연락 온 사람도 적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도 적었습니다. 양정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다툼을 했던 철용은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양정한도 그가 올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다면 나았을 텐데 꼭 연락을 해서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놨죠. 양정한은 황당해했습니다. 계좌에 찍힌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송금한 사람은 철용이었습니다. 양정한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못했으니 5만 원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숨은 뜻이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으니 5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었겠죠. 차라리 메시지라도 안 보냈으면 그래도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신경을 썼구나 했을 텐데 메시지 하나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양정한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지겨웠습니다. 자신도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그놈의 장례, 그놈의 결혼식, 그놈의 돌잔치는 1년에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양정한도 이런 건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누구도 부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갈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청산하다 보면 자신이 죽을 때쯤은 갚을 빚도 하나 없는 홀가분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질 일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철용이 막내 손주 돌잔치 초대장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놈 이거 진짜 이상한 놈이네. 왜요? 지난번에 철용이 막내 아들 결혼했잖아. 당신도 갔다 왔잖아요. 그 애기가 돌잔치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네. 원래 할아버지 친구도 가나 가긴 뭘가 돈 보내라고 연락한 거겠지. 아이고 참 희한하네. 아참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했다면서요. 그건 돌려줘야지 됐어. 얼마 보내고 얼마 받았고 더럽게 따지는 놈인데 그렇게 치면 내가 여태준 게 훨씬 많으니까 안 줘. 그래도 뒤에서 또 당신 험담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다 늙어서 그런 게 뭐가 무서워. 그러고는 말아버렸습니다. 축하한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손주의 돌잔치를 할아버지에게 축하할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돌잔치 날짜가 며칠 지난 뒤 철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냈지? 지난번에 부조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답장을 왜 안 보냈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양정한이 그렇게 말하자 철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전화한 거야? 그러자 침묵이 길어졌죠. 너 왜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연락도 안 했어? 본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못 봤어. 봤지? 한 달 전쯤 왔던 문자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후에 연락도 하지 않았죠. 황당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손주 결혼식 증손주 돌잔치에까지 연락할 듯 했습니다. 양정한은 예전 손주 돌잔치 때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인들이 오면 왔지 할아버지의 지인까지 돌잔치에 참석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철용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양정한이 말을 잇지 못하자 철용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 부조금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와야 할 거 아냐.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5만 원을 왜 갚지 않느냐였죠. 사실 그 돈을 떠올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줄은 몰랐죠. 참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양정하는 황당했지만 5만 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씨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철용이 화를 냈습니다. 너 평생 나 안 보고 살 생각이야. 보성이 장례식 안 간 것 때문에 뭐가 문제야. 그것 때문만인 줄 알아. 일일이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너는 어차피 중요한 게 돈이잖냐. 5만 원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나 부르지 말어. 양정한이 단호하게 말하자 철용도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한 사이야.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정리가 언제 정 따졌냐. 돈 따졌지. 너는 친구도 아니야. 임만이가 지난번에 그랬지. 꼴랑 10만 원도 안 하면 안 보고 지내고 만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는 5만 원 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친구도 아니지 않냐. 뭐야 이제 앞으로 안 본다 이거지. 그래 좋다. 너는 나 죽어도 절대 오지 말아라. 나도 너 죽어도 안 갈 테니까. 본인상은 원래 외롭게 치르는 거라면서 가긴 뭘 가냐. 양정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위해줄 수 없는 인간관계라면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철용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투자의 의미로 경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는 듯했습니다. 젊어서는 받을 기회가 많겠지만 나이 들수록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할 것은 아주 명백했으니 말이죠. 누가 올까 말까 얼마를 줄까 전전긍긍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인 듯했습니다. 양정하는 그날 이후로 어떤 경조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갚을 것이 있다면 계좌로 송금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오지 않으면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불러요.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면 어떡해요. 그건 당신이 하잔 대로 하고 근데 우리 가족이 있잖아. 진짜 슬퍼해 줄 사람만 있으면 되지. 나 죽으면 부르지 말어. 누군가는 삭막하다고 하겠지만 양정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의미 없는 의무로부터 해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철용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보나마나 또 무슨 일이 있으니 참석해라 하는 연락이겠죠. 하지만 양정하는 그런 연락들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많은 경조사를 치르며 걸러냈던 인간들이었으니 말이죠.